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주식을 사는 방법이거든요. 정점은 보통 이제 거품, 버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는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반드시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더 자금이 있다면 기분 좋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시기. 어렵지만 이 내 마음이 욕심과 공포에 지배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네, 오늘 모신 분은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에이블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네. 지금 1200억 투자가의 마인드, 평범한 문과생을 963% 수익률로 이끈 압도적인 주식의 언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일단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 평범한 문과생에서 이렇게 투자가로 변신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일단 걱정이 되는 거는 또 댓글에 책 팔러 나온 거 아니냐 달릴까봐 걱정이 좀 있고요. 뭐 책이 많이 팔리면 좋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그걸 계기로 해서 저는 제가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리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좀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책 부제에는 그렇게 써 있긴 해요. 문과생이 어떻게 갑자기 주식을 하게 되었는가. 근데 이걸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대학을 들어가는 거는 보통 아주 대단하신 분 아니면 수능 점수에 맞추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경제학과를 지망하던 학생이었는데, 이 강당에 그 당시에 보면 오프라인으로 이제 지원서를 가져가서 내는 때였는데, 경쟁률이 너무 올라간 걸 보고 문과대학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원래부터도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도 이 주식을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학 전공하고 취업의 진로하고 이렇게 연관이 강한 곳은 아니어서 제가 원래의 꿈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아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오해 안 하셔도 되는 게, 왜냐면 우리가 이거 뭐 돈 받고 책 광고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예, 단지 이 책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우리 김현준 대표님의 그 투자 노하우, 그것이 또 우리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신 거니까. 네. 그러나 어쨌건 여기에 나오는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뽑아내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자, 일단 모두가 워렌 버핏은 될 수 없다. 그렇죠? 또 사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분도 있지만 그 확률은 뭐 5%, 10%, 15% 많아야. 네. 요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다 돈을 잃는다고 하니까. 네. 자, 이렇게 밀림의 정글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일단 저는 승자가 아니고요. 승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계속 중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정답이 전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식시장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한 번 잘한다고 해가지고 대박이 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뭐 간혹 있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십억,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몇백억, 몇천억도 되니까 그 이후에는 그냥 소비하면서 살면 되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역사에서 볼 때 주식으로 부자된 뭐 워런 버핏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한 해에 뭐 10답을 100답을 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몇십 %씩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으로서 이걸 하니까 매년 작년에 잘했다고 해서 평생 저를 믿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2022년에는 또 잘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확률이 100이 될 수는 없지만 51% 이상의 확률을 꾸준히 정말 지리멸렬할 만큼 반복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돈 버신 분들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963% 엄청난 수익률인데 12년 만에 이제 올리셨다. 네. 그럼 연평균 얼마입니까? 연평균 20에서 2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 하면은 사실 어떤 분들이 볼 때는 그 상한가 버리면 30%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일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빠르게 네. 돈을 벌고자 원하고 또 그러한 주식을 찾고 있는데 결과는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공 확률이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는 게 뭐 5%, 10%밖에 안 되니까 네. 이런 꾸준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정말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본인의 몸에 맞는 그 옷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옷을 찾아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반팔을 입었다가 갑자기 롱패딩을 입었다고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시기는 지났죠. 저도 이제 20년 주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카라티를 입는데 오늘은 단추가 하나 달린 걸 입을까? 2개 달린 걸 입을까? 아니면 단추를 채워볼까? 정도의 과거의 실수를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투자 방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주식을 사는 방법이거든요. 능력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잘 알고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벌지 안 벌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만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크게 대박이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니까.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아주 싸게 거래되는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때는 이 경기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제가 보는 기업들이 싸게 거래되는 경우고요.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감염병 위기가 갑자기 발생을 하니까 그 기업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당연히 몇 년 후면 돈이 다시 잘 벌 텐데도 불구하고 아주 더 저평가됐던 그런 시기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의 가장 어려운 점은 투자하기 전에 인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기업은 누구나 좋은 기업인지 압니다. 그렇죠. 근데 한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삼성전자, 뭐 네이버, 카카오 좋은지 누가 모릅니까? 지금도 알고 그때도 알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좋아할 때 사면 삼성전자도 반토막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지. 저희는 그럴 때는 투자를 안 하고 현금으로 쭉 쥐고 있다가 너무 괴롭거든요. 욕도 많이 먹어요. 내가 너네한테 투자하라고 돈 줬지 예수금에 넣으라고 돈 줬냐? 하지만 그래도 잃는 것보단 욕을 덜 먹으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똑같은 기업이지만 저평가가 되니까 좀 과감하게 주식을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10여 년간 지켜왔더니 결과론적으로는 오랜 기간 높은 수익률이 달성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주식농부 박용욱 회장님, 네, 너무 존경하는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이 매도하고 주가는 막 급락하고 이러니까 한국 망하는 거 아니야? 있는 자산 다 팔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더 빠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외국인이 매도하니까 정답이 이럴 때 사야지. 네네. 오히려 역외발상. 네. 예. 근데 같은 생각이시군요. 네, 이게 아주 이제 뭐 훌륭하게 얘기하면 역발상이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 되지만은. 이 주식시장의 선반영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반 투자자, 업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 네이버 뉴스에서 요새 뭐 페드가 어떻게 할 거야? 뭐 환율이 어떻게 됐어? 라고 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러니까 안 좋아지겠네 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 그 전에 그렇게 될 거를 이미 한 스마트 머니들이 자산의 가격을 이미 변동시켜 놓은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지난주에 이제 박영옥 회장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다니까 너무 저도 이제 안심이 되는데 저도 지금의 이런 이 거시경제 환경은 이미 스마트 머니들이 생각을 해서 주가를 떨어뜨려 놓은 때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국면에 주식을 안 사면 사실 평소에도 살 수 없다라고 봐야 되고 크게 뭐 3년, 5년을 봤을 때는 2022년 하반기 지금이 사실은 몇 년 뒤에 돌아봤을 때 와 내가 그때 주식을 안 팔았던 게 참 잘했다 또는 나 그때 주식을 시작했던 게 나의 부의 첫 단추였어 라고 생각하게 될 계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그래 지금 좋은 거 알고 싼 거는 알겠는데 더 싸질까봐 걱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지를 못하는 건데 이게 맞는 생각인 것인지 투자가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네. 더 싸게 사는 게 맞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경제지표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이미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또 다른 불안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공격적인 긴축이 됐든 금리 인상이 됐든 그렇죠. 뭐 경기 불황에 대한 공포심이 막 퍼지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빨리 살 필요가 있을까? 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수 타이밍, 이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이 모여지는 상황에서의 그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고요. 그리고
확실한 건 저점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저점을 잡았다고 누군가가 떠든다면 그거는 거짓말이거나 과거의 운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미래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거시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거는 저의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회사가 12년 동안 연평균 20%를 해온 것이 과연 그럼 좋을 때는 돈 벌고 나쁠 때는 다 잃었을까? 또는 그런 저점, 정점을 잘 예측해서 투자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아무리 안 좋을 때도요, 2배 나는 주식은 1년에 수십 개씩 나오고요, 10배 나는 주식도 꼭 한두 개씩은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 미국 기준으로 훨씬 많고요. 반대로 주식시장이 아주 강세장일 때 그럼 누구나 돈을 버냐? 아니에요. 잃는 사람은 분명히 잃고 기업들 중에 뭔가 헛발질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손실이 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저희는 개별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주식시장의 이 정점과 저점으로 봤을 때는요, 정점은 보통 이제 거품, 버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는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어떤 자산의 이 정점이나 버블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같이 한 분야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주식을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야 주식해야 된대, 주식으로 다 돈을 번대 하면서 예금에 있던 돈이 넘어오니까 하나의 자산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튤립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튤립은 내가 선물하고 싶을 때, 장식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샀을 거고 그때도 샀을 건데 갑자기 이게 돈이 된대 하고 넘어오니까 버블인데, 이 넘어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자산에 대해서 잘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른대. 나도 돈 조금 벌고 팔면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애초에 약간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끝을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과 같은 이제 약세장에서 저점이라고 하는 것을 딱 집어낼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 저점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식시장이 막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면 아까 말씀하셨던 박영옥 회장님 같은 경우, 그분이 수천억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수천억이 모두 주식에 들어와 있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금 통장에도 남아 있을 거고 MMF에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자산들이 너무 싸다고 생각하니까 기대 수익률이 내 기준에 비해 높게 형성되네. 이때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만약에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주는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저점에 다가오면 반드시 이 바닥을 견고하게 다져주는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어려운 말로 해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떤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와 지금 이 수준? 이 회사가 돈을 벌고 과거에 해왔던 역사가 있는데 이런 순이익, 이런 시가총액에 거래되고 있다고? 이건 너무 싸다 라고 하는 국면은 과거 제가 20년간 해본 결과 몇 번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대다수 맞힐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반드시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더 자금이 있다면 기분 좋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시기라고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그거에는 동의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또 바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산 다음에 좀 올라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 보통 산 후부터 더 빠지기도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여기를 못 견디는 거라. 그러니까 네. 손절을 하게 되고, 또 그 매매 방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오르면 좀 매도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좋은 주식을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오래 가져가지를 못하고 수익을 제대로 못 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경우, 이게 투자에는 이게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안 좋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 만약에 100% 오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100% 오르는 기간은 꾸준히 해서 2배가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보유 기간의 8%.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보유를 했다고 하면 한 달도 안 되는 그 기간 중에 다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짧게 생각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데 떨어졌어, 올랐어 하니까 떨어져도 팔고 올라도 팔고, 사실은 나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대박나는 그 구간까지 기다려야 전체적인 펀드의 손익, 내 계좌의 손익이 이제
복리 수익률로 수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거 못하냐?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냐? 전문가들은 나와서. 그렇죠. 근데 무작정 기다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기다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기업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라고 뭐 오래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빨리 올랐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죠. 산 다음에 떨어지면 저도 기분 나쁩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하나의 기업이 최소한 현재 10,000원인데 뭐 20,000원에서 30,000원은 가야 될 것 같아. 아무리 못해도 한 18,000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계산 하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10,000원이면 18,000원이 가든 20,000원이 가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13,000원 가면 팔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안 들죠. 또 더 떨어지면 야,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최소 18,000원에서 20,000원 가야 되는데 9,000원이 됐어. 그럼 상승 여력이 80%에서 2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워런 버핏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워런 버핏은 매일 아침에 출근하고 가면서 맥모닝을 하나씩 산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와 이제 코카콜라를 먹는 게 그분의 아침 일과 주주기도 하잖아요. 네, 주주면서 일과 시집가지고 그게 자기가 그 제품과 서비스를 좋아하니까 그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건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맥모닝을 사러 갔어요. 세트가 뭐 저는 물가 잘 모르니까 $10라고 해볼게요. 10달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맥도날드에서 오늘은 20% 할인하는 날입니다. $8 똑같은 맥모닝 세트가. 그러면 본인의 기분이 어떻겠느냐. 날뛰고 싶대. 너무 좋대. 그래서 가족들한테 전화한답니다. 야, 누구야? 아들이 이제 하워드니까 하워드야 오늘 어느 지점에서 20% 할인이야 맥모닝 $8래 그러면 다 같이 기분 좋아서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맥모닝을 먹었을 때 그 효익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10 이상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거보다 싸게 거래되면 나의 효익이 더 커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주식을 살 때 별로 큰 고민 없이 그냥 샀다가 아, 나중에 팔면 되지 뭐 아니면 팔지 뭐 아니면 조금 올랐으면 아, 먹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한 효익이 계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인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사고 나서 인내보다는 사기 전에 인내가 더 중요하고 사기 전에 인내를 할 줄 알려면 그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걸 하기 전에 주식에 뛰어드는 것은 아무리 지금과 같은 약세장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싸게 사는, 그러니까 네. 싼 시점에 그러니까 싼 시점이 왔을 때 사겠다라는 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올라가면은 에이, 빠지겠지 기다려야지 하는데 다음 날도 또 올라가. 에이, 계속 그러면 이제 막판에 아이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사버려 가지고 사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물리는 거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내가 출근하는데 맥모닝 세트가 $10였는데 아, 오늘은 $15 하겠습니다. 그래도 배고프니까 사 먹었어. $20 하겠습니다. 사 먹었어. 근데 $50래. 그러면 아, 나의 맥모닝 세트의 효익은 한 10에서 $20밖에 안 되니까 $50면 야, 차라리 그냥 다른 거 더 맛있는 거, 뭐 아웃백 스테이크 먹지. 내가 무슨 맥모닝 세트를 $50나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물건을 사려고 네이버 쇼핑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할인을 한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 거고 가격이 올랐으면 에이씨 뭐 꼭 필요한 거 아니니까 뭐 내년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주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효익을 계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올라가면 더 사고 싶고 떨어지면 뭔가 무섭고 그거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 시장에 나오는 격언 중에 하나가 본성을 거슬러야 돈을 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싸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 다음에 올라도 더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계속 그 안 팔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마인드 바꿔야 되는데 이런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김윤준 대표님께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훈련이 좀 잘 돼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높은 수익률을 쭉 올릴 수 있었던 거겠죠. 12년간. 저도 사실은 아직도 너무 힘들 때가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샀는데 떨어질 때도 기분 나쁘고요. 아, 조금 이따 사야지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상한가 가가지고 기분 정말 나쁘고 또 그래서 에이 나중에 다시 떨어지겠지 하고 안 샀는데 그 길로 계속 올라버려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한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에도 썼는데 JYP 엔터테인먼트를 제가 트와이스가 처음 데뷔하기 전에
제가 일본어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일본어과를 나왔으니까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그 출신 아이돌이 2명 있거든요. 그 트와이스 안에. 그들이 일본에서 프리 데뷔를 했는데 이미 인기가 많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BTS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아이돌 업계는 일본에서 성공하느냐 아니냐가 상당한 수익성을 좌우하는데 일본인 멤버가 있고 그들이 이미 일본에서 난리가 났으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분석하고 살려고 하는 찰나에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께서 약간 더 먼저 보고서 하나 써가지고 당일날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2배, 3배 오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30% 올랐어도 과감하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도 이제 개미의 마인드로 아이 기분 나쁘네 이거 주식 이거밖에 없나? 이 사람이 먼저 썼으니까 나는 안 사. 했는데 그 길로 진짜 2~3배 이상 오르면서 그 당시에 JYP 엔터테인먼트가 약간 그 해의 스타 주식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치고 회한 적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저는 이제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느냐. 결국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재밌어서 하냐? 뭐 아니면 어디 가서 의수되려고 하냐? 가장 큰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 벌고 의시되는 거. 아, 그렇죠. 돈을 벌어야 의수되는데 돈을 못 버니까 의수되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보면은 역사상 미국의 주식시장이 한 200년 됐고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400년 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돈을 번 사람이 있고 벌었다 잃은 사람이 있고 못 번 사람이 있어. 그러면 수십 년간 성공해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확률이 높을 거잖아요. 내 혼자 막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 뭐 피터 린치 책, 필립 피셔 책, 랄프 웬저 책 이런 사람들의 책, 심지어는 뭐 박영옥, 뭐 이채원, 강방천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게 어렵지만 답이 적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거죠. 뭐 고3 때 열심히 엉덩이로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 어렵지. 그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뭔가 이렇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전업 투자자들도 결국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쓴 HTS랑 약간 모양이 다르게 생겼지만 그 눌러야 됩니다. 그 누를 정말 마지막 타이밍에 가면 저는 일단 컴퓨터 꺼요. 컴퓨터 끄고 우리 회사에 작은 골방이 있습니다. 그 의자, 안락 의자 있는 골방. 불을 끄고 거기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손을 딱 이렇게 모으고 진짜 명상하듯이 눈을 감아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이 버튼을 왜 누르려고 하는 거지? 정말 이게 좋은 기업이고 환상적인 저평가 타이밍이라서 누르는 건가? 아니면 딴 사람이 이거 좋다고 하니까 누르는 건가? 아니면 이게 뭔가 오를 것 같으니까 오늘도 올랐으니까 조급해서 누르는 건가? 그거를 정말 나의 그 심박수를 가장 내리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고 그래도 아 맞아 내가 정말 아무런 감정이나 여의도의 이런 소음들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거야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컴퓨터를 켜고 이제 버튼을 누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렵지만 이 내 마음이 욕심과 공포에 지배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하루 늦게 산다고 해서 돈을 대단히 못 벌거나 대단히 잃지 않거든요. 그 정도의 습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투자는 습관이라고. 네. 근데 그거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네. 그거는 어쨌든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갖게 된, 그게 이제 결국은 잘못된 주식 혹은 잘못된 위치에서 사거나 팔거나 하는 실수를 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